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년 6월 보통 이 기간이라면 월드컵이 열려야 하는데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중동 더운 지역에서 열리다 보니까 사상 처음으로 11월 달에 개막하는 겨울 월드컵이죠. 이 월드컵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6월 달 평가전 4차례 경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6월 2일 첫 경기 상대인 브라질은 파울루 벤투 감독이 선임된 이후 가장 강력한 상대입니다. 이번 경기는 월드컵을 몇 개월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열리는 진정한 최종 점검 무대이고 양국 모두 최정예 멤버로 나서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실전형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전을 포함한 월드컵 본선 전술을 보여줄 것으로 예고했는데요. 브라질과의 경기를 앞두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고 온 손흥민 선수에게조차 자유를 줄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브라질과의 경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브라질전 대비 한국 대표팀의 상황 및 손흥민 선수, 벤투 감독의 인터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 A매치 4연전 6월 2일 저녁 8시에 브라질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시작으로 6월 6일 월요일 저녁 8시에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칠레전, 6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파라과이전이 열리는데요. 이 세 경기 모두 모든 티켓이 이제 매진이 됐습니다. 표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결정된 6월 14일 이집트와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경기는 아직 티켓 발매 일정이 안 나왔거든요. 저희가 티켓 발매 일정이 나온다면 이 경기라도 놓치시지 않도록 바로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가 됐기 때문에 많은 이제 축구 팬들이 선수들을 이제 응원할 수 있고 지켜볼 수 있고 가까이서 또 교류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한국 축구 대표팀도 코로나19 이후 거의 처음으로 오픈 트레이닝을 실시했습니다. 바로 5월 30일 월요일에 대표팀이 브라질전을 준비하기 위한 첫 소집 날짜가 됐는데요. 이날 바로 공개 훈련을 했어요. 아무래도 경기 전전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밀한 좀 이제 철저한 훈련을 해야 되고 첫날 같은 경우에는 몸을 간단히 푸는 정도, 조금 이제 몸을 끌어올리는 정도의 훈련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오픈 트레이닝 데이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일정들도 있지만 선수들의 이동 일정도 있고 또 이동해서 그 경기장에서도 팬들을 만나야 되는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브라질전을 앞두고 첫 행사가 있었는데요. 5월 30일 월요일 오후 5시 파주 NFC가 개방돼서 총 300명의 팬들이 왔습니다. 선착순으로 이제 플레이 KF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갈 수가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귀국하고 나서 손 아카데미 본인의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아이들을 좀 만난 행사 외에는 푹 쉬고 왔는데요. 이번 훈련을 통해서 팬들과 가까이서 마주하고 인사도 하고 또 격이 없이 뭔가 좀 친근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정말 이제 훈훈한 스타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언론 앞에서 또 오랜만에 인터뷰도 했는데요. 일단은 이번 대표팀 소집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대표팀에 온다고 했어요. 다만 이렇게 신선 경기를 한 번에 4번 하는 건 처음이다. 실제로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정이 빡빡하지 않느냐. 다른 나라도 다 똑같습니다. 11월 달에 월드컵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보통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는 6월 달에 하니까 유럽 리그가 끝나고 나서 많은 팀들이 훈련할 시간도 충분히 있고 친선 경기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11월 달에 중도에 하다 보니까 유럽 빅리그 같은 경우에는 소집 마감 시간을 이제 일주일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만 선수를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전까지 경기를 하고 보내다 보니까 그때 온 선수들을 가지고 훈련하기도 어렵고 친선 경기를 잡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6월 달 이 비시즌 기간 동안 그러면은 4번의 A매치를 할 수 있게 피파 캘린더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 축구의 네이션스 리그도 4경기를 6월 달에 몰아서 치르게 되고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월드컵 예선전 일정이 밀리면서 또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A매치 기간들이 좀 줄어들어서 6월 달에 4경기를 하게 됐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손흥민 선수는 한국을 대표해서 온 것이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게 대표팀에서 좋은 영향이 있다면 나도 좋겠지만 대표팀에서 역할은 다르다면서 본인이 골을 넣는 역할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리더십이라든지 연결고리라든지 그런 플레이메이킹 역할이라든지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토트넘에서도 득점왕을 차지했다고 해서 골만 넣는 역할을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대표팀에서나 토트넘에서나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이선을 아우르면서 전반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죠. 대표팀 생활을 10년 했다라고 손흥민 선수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좋은 스파링 상대들이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을 대비할 수 있는 남미팀 그리고 유럽의 포르투갈과 비슷한 브라질을 만나게 되고요. 또 아프리카의 이집트를 만나게 됐죠. 흔히 있는 기회가 아니라고 하면서 선수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부딪혔으면 한다라는 말로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로서의 조언을 했고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 분명히 나올 것이다. 완벽한 경기 못 할 것이다. 하지만 월드컵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할 수 있다. 일단 그걸 확인해야 되고 전력으로 다 해보자.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고요.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네이마르와의 맞대결이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손흥민 선수도 네이마르 선수도 1992년생이고 왼쪽 측면 공격수고 또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사실 네이마르가 20대 초반에 훨씬 먼저 빛났고 또 이미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선수로 기대를 받았고 현재도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지금 페이스는 손흥민 선수가 더 좋죠. 최근 활약으로 본다면 손흥민 선수가 네이마르를 추월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좀 겸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이마르는 세계 최고의 선수지만 나는 아직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다. 근데 여기서 달라진 게 하나가 지금 자신도 이제 세계 최고를 노리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다. 내가 최고라고 자부하진 못해도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할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고요. 뭐 이런 개인적인 이슈보다는 브라질엔 네이마르 말고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선수들도 실력을 잘 보여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선수들 모두 이런 브라질과의 경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이 경기에서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차지하고 플레이 면에 있어서 좀 더 과감하고 자신있게 플레이하는 것 같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뭐 사실 즐겨서 하다 보니까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바뀐 건 없다고 했어요. 그런 그 득점왕이라는 결과보다는 팬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또 많은 골을 보고 싶은 게 팬들이니까 많은 골을 넣기 위해 내가 노력할 뿐이지 나의 개인적인 뭔가를 위해서 또 개인적인 뭔가가 달라져서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항상 초심을 갖고 있고 유지하고 있고 나는 그대로 다 한결같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얘기했고요. 안 좋은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 월드컵은 아니니까 월드컵을 가는 여정이니까 완벽한 팀을 만들 수 있도록 또 격려해달라. 너무 실망하지 말자. 못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일단 경기를 즐기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이번 경기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네이마르는 이미 최고고 자신은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한 선수라고 했지만 트랜스퍼 마크트 세계적인 이적 전문 매체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축구 레프트 윙의 시장 가치에서 손흥민 선수가 네이마르를 앞질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8천만 유로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이마르 선수는 2021-2022 시즌 프랑스 리그왕 무대에서 조금 고전을 하면서 가치가 7,500만 유로로 하락했어요. 원래 9천만 유로였는데 꽤 많이 떨어진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비니시우스 주니어로가 1억 유로로 탁 올라갔죠.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라리가 우승을 이끌면서 굉장한 포텐을 터뜨렸는데 어린 나이까지 있기 때문에 1억 유로니까 손흥민 선수의 나이와 뭐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현재 2위인 라힘 스털링이 8,500만 유로니까 500만 유로밖에 차이가 안 나요. 공동 3위인데 거의 1, 2위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인터뷰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요. 손흥정 씨,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그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 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건 몇 년 전의 얘기니까 아마 지금은 손흥정 씨, 손흥민 선수 아버지도 다른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 멘트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가 옆에서 자주 많이 잡아줬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솔직히 이제 마지막 경기하면서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조금 이제 긴장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는 대로 좀 이제 월드클래스라고 자만할 수도 있는데 엇나가지 않고 시즌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조언을 아버지가 해줬기 때문에 내 부족한 부분들을 꼬집어줬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자만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어려서부터 또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도움이 크다라고 했고요. 아직도 자신이 개선해야 될 게 많다고 하면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난 전부 다 개선해야 된다는 말을 통해서 더욱더 끊임없이 완벽해지고 싶어하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한국에 오랜만에 왔고 이제는 육성 응원도 되니까 내 경기다 팬들의 응원 속에서 정말 기대가 되고 또 많은 또 좋은 플레이, 세밀한 플레이와 약속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팬들에게 수준 높은 축구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고요. 본인이 또 골을 넣는 것도 있지만 다른 대표팀 선수들도 골을 잘 넣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약속된 플레이, 적극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골을 넣고 브라질전에 좋은 축구 보여주고 브라질전뿐만 아니라 4연전 A매치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팬들에게 선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또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취임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이제 스포츠 선수에게 보낸 축전이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대한 축하였는데요. 이번 그 A매치 기간 동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손흥민 선수를 만날 것 같아요. 이번에 5월 26일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청룡장 상훈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청룡장은 체육 훈장 중에 최고 등급이고 축구인 출신으로는 축구를 했던 인물 출신으로는 거스 히딩크 감독이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낸 이후 받았던 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거든요. 한국인이 아닌데 그때 명예 한국인이 됐었죠. 한국의 축구 선수로서는 손흥민 선수가 청룡장을 받게 됐다. 정말 이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청룡장을 받는다고 해서 팀에서 예외적인 존재, 물론 예외적인 활약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벤투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요. 브라질과의 경기를 앞두고 벤투 감독이 그동안 주도적인 축구, 공을 소유하는 축구, 빌드업 축구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왔지만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일단은 브라질이 세계 최고의 팀이고 경험이 많은 팀이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상대다. 여기에 플러스 중앙 지역에서 압박도 좋고 공격 전개력도 좋은 이재성 선수, 수비 라인에서 또 잘 지켜주고 또 공격 전개를 끌어내고
속도감 있게 플레이해주는 김민재 선수, 이 미들과 수비 라인의 두 핵심 선수가 부상으로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전략과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드업과 또 라인이 높을 때 배우 커버에 핵심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라인을 내리고 조금은 이제 수비적인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의 최근 활약과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질문이 있었는데 벤투 감독은 아마도 손흥민 선수에게 득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이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자유를 주기는 어렵다. 팀에서 필요한 방식이 있다. 이해해야 하는 것은 브라질은 이전과 다른 경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압도하는 경기를 추구했지만 브라질은 다르다. 수비와 미드필드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다. 윙어들은 이전과 다른 지역에서 수비를 해야 한다. 공격을 진행할 때도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손흥민 선수는 기본적으로 윙어로 쓰고 있잖아요. 물론 벤투 감독이 윙어이자 처진 스트라이커이자 공미이자 스트라이커까지 다 맡길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 이번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공격수들부터도 수비를 많이 해야 되고 무엇보다 원톱이 아닌 측면 이선 공격이라면 수비 압박 상황에서 많이 내려와 줄 수도 있고 수비 위치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상대가 더 많은 이 공을 소유하고 경기를 하면은 당연히 수비적인 가담과 기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손흥민 선수도 앞에서 기다리면서 골을 넣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벤투 감독이 공을 소유하는 축구, 상대 지역을 지배하는 축구를 추구했지만 그걸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브라질을 상대로 그걸 구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고요. 게다가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도 이런 팀들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번 경기는 벤투 감독이 아시아 예선을 넘어서 이제는 월드컵 본선에서는 어떤 축구를 보여줄까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의 축구를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고정적인 선발 명단과 선수단의 배치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풀 멤버가 왔을 때 벤투 감독의 플랜 A는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황의조 선수가 원톱이고 손흥민, 황희찬이 측면 공격수, 황인범, 이재성이 두 명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되고 정우영 선수가 원볼란치로 빌드업 미드필더 역할,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고요. 좌우 풀백인 김진수와 이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오히려 황인범, 이재성 위치까지 올라가서 측면 사이드라인을 점유해주고 손흥민, 황희찬이 윙포워드가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면서 안쪽에서 많은 선수들이 움직이게 되죠. 이럴 때 황희찬 선수가 조금 측면으로 벌리거나 손흥민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손흥민, 황인범, 이재성이나 황희찬, 이재성, 황인범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측면과 가운데를 모두 활용하고 황의조 선수가 득점을 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 라인이 높으니까 김영권, 김민재 선수가 패스라든지 배우 공간 커버라든지 또 정우영 선수가 3백에 가깝게 배우를 형성하는 라 볼페 하나를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그 브라질전이나 또 월드컵 본선에서는 조금 더 수비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다. 황의조 선수 대신에 조금 많이 싸워줄 수 있고 앞에서 뛰어줄 수 있고 수비 압박이 좋은 조규성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 황희찬이 측면에 있긴 한데 김진수, 이용이 이전만큼 많이 못 올라오니까 조금은 측면 지역으로 벌려서 움직일 수가 있고 가운데 지역에서 권창훈, 황인범 선수 중에서는 황인범 선수가 이제 조금 내려와주고 권창훈 선수가 이선 공격수에 가깝게 움직이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재성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 자리에 권창훈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황인범 선수의 수비적인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황인범 선수가 숫자적으로 정우영 선수를 커버해주면서 브라질의 이선 공격진들을 막아줘야 되고 포백 라인도 아예 조금은 일자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상대 측면 공격까지 막아야 되는 그런 형태로 좀 포진도가 세밀하게는 바뀔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선 다음에 역습할 때 손흥민, 황희찬의 속도와 이제 황의조 선수의 공격력, 결정력을 또 활용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어서 황의조, 조규성 중에 누가 선발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풀타임을 소화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벤투 감독이 결정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브라질과의 경기 예상 명단을 살펴보면은 말씀드린 오른쪽 포진에 가까울 거라고 보고요. 조규성 선수가 깜짝 선발로 나오고 어떻게 본다면 브라질이 체력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아요. 한국 선수들보다 먼저 훈련을 시작했고 일주일 전에 와서 시차적원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국이 체력적인 홈 어드밴티지를 누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전반전부터는 조금 수비에 치중해서 역습을 시도하다가 후반전에 조금 더 날카로운 황의조 선수를 투입해서 골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이유가 단지 친선 경기인 이번 브라질과의 경기를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포르투갈전이라든지 월드컵 본선에서의 전략을 대비한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맞붙었고 거기에서 참가했던 핵심 선수인 카세미로와 파비뉴 두 전문 수비형 미드필드가 이번 경기 선발 출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브라질의 공략 포인트거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네이마르가 왼쪽 공격수, 히샬링이 원톱으로 뛰면서 파케타, 쿠티뉴가 이제 2선 공격형 미드필더, 하피냐가 오른쪽에 설 것 같은데 이렇게 막강한 공격 라인을 기마랑스가 커버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상대가 아주 대대적인 공세를 펼 거기 때문에 초반에 좀 잘 지켜내고 역습을 해야 되는 형태, 역습을 할 때 그래도 알베스나 텔레스도 공격적이고 말씀드린 대로 기마랑스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공격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난타전 양상이 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브라질 상대로 의외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브라질이 왜 포르투갈을 상대하기 좋은 팀이냐? 전술적으로도 거의 유사합니다. 말씀드린 그 4-1-4-1에 가까운, 뭐 4-3-3에 가까운 포진도를 포르투갈도 쓰고 있습니다. 조타 선수가 최하 전방에 서거나 안드레 실바가 나올 수 있고, 혹은 호날두를 최전방에 세울 수도 있지만, 일단은 포르투갈이 최근에 세운 이 포지션이 이렇게 되거든요. 호날두가 왼쪽 공격수, 오타비우라는 또 새로운 공격수가 오른쪽에 있는데, 하파엘 레앙이라든지 주앙 펠릭스 같은 또 유로파 선수들, 유로파 유망주들이 선발 출전할 수도 있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베르나르도 실바, 무티뉴 같이 빌드업 좋고 기술 좋고 패싱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윌리안 까르발조가 만약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비력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빌드업을 잘하는 선수거든요. 포르투갈 역시 이번에 우리가 상대할 브라질과 같은 형태의 축구를 하고 그런 유형의 선수들을 갖고 있습니다. 좌우 풀백인 누누 멘데스라든지 중앙 칸셀로도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노련한 페페와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까지 가능한 다닐로가 센터백을 맡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 그 브라질과의 경기는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미리 볼 수 있는 경기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베팅 업체도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이 안방이지만 브라질의 전력이 막강하고 또 브라질이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또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 친선 경기라는 점에서 밀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정팀 브라질의 승리 평균 배당률이 1.40배로 높게 나왔고, 한국의 승리 배당률은 7.53배, 거의 어렵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승부도 보통은 3배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4.50배니까 브라질의 압승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가 이 전망을 깨는 의외성을 보여주면서 벤투 감독이 새로 구사할 역습 축구로 브라질 상대로 아시아 팀으로서는 또 한 번 승리를 거두는 그 결과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손흥민과 네이마르의 맞대결, 미리 보는 2022 카타르 월드컵 한준TV에서 월드컵의 소식 역시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준TV의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